어느 작은 마을에 이발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에겐 단순한 규칙이 하나 있어요. 스스로 수염을 깎지 않는 사람은 모두 깎아주고 스스로 깎는 사람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마을 사람 누구를 데려와도 규칙은 깔끔하게 들어맞아요. 안 깎는 사람만 이발소로 오면 되니까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발사 자신입니다. 이 한 줄짜리 질문이 1900년대 초 수학 전체의 토대를 흔들어 놓습니다. 질문을 던진 사람은 영국의 철학자이자 수학자 버트런드 러셀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러셀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수식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필요한 건 하나, 어떤 것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따라가는 호기심뿐이에요. 규칙을 다시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수수께끼의 핵심은 딱 두 단어예요. 이발사는 스스로 면도하지 않는 사람만,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전부 면도해줍니다. 전부는 스스로 안 깎는 사람이라면 한 명도 빠짐없이 깎아준다는 뜻이에요. 많은 이발사가 깎아주는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안 깎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이고요. 이제 이 규칙을 이발사 자신에게 그대로 들이대 봅시다. 갈 수 있는 길은 두 갈래뿐이에요. 첫 번째 갈래부터 가봅시다. 이발사가 자기 수염을 깎는다면? 그는 스스로 깎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규칙상 이발사는 스스로 깎지 않는 사람만 깎아야 하죠. 규칙 위반, 모순입니다. 반대로 이발사가 자기를 안 깎는다면? 이번엔 그가 스스로 깎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전부 이발사가 깎아줘야 하죠. 그러니 자기를 깎아야 합니다. 또 모순. 깎아도 틀리고 안 깎아도 틀립니다. 빠져나갈 세 번째 길은 어디에도 없어요. 두 갈래는 나란히 내려와 똑같이 빨간 모순 상자 앞에서 멈춰 섭니다. 그럼 답은 뭘까요? 머리를 싸맬 것도 없습니다. 답은 허무할 만큼 간단해요. 그런 이발사는 애초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전부예요. 가장 큰 소수를 떠올려 보세요. 말은 멀쩡하지만 소수는 끝없이 많아 그런 수는 없습니다. 둥근 네모도 그래요. 문법은 완벽한데 가리키는 대상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발사의 규칙도 똑같습니다. 스스로 모순되는 약속이라 아무도 그 의자에 앉을 수 없어요. 러셀 본인도 이건 진짜 역설이 아니라고 했죠. 이발사 옷을 입힌 것도 레셀이 아니었고요. 모순이 나오면 어깨 한번 으쓱하면 끝, 애초에 그런 이발사를 믿은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질문이 고개를 듭니다. 똑같은 함정인데 그런 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면요? 이발사를 잠시 내려놓고 도서관 사서가 되어 봅시다. 도서관엔 목록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목록은 자기 자신을 항목으로 적습니다. 모든 목록을 적은 목록은 그 자체도 목록이니까요. 반대로 수학책 목록은 자기가 수학책은 아니니 자기 이름을 적지 않죠. 이제 사서가 목록 하나를 만듭니다. 자기를 적지 않은 목록만 모조리 모은 마스터 목록이요. 그리고 묻습니다. 이 마스터 목록은 자기 이름을 자기 안에 적어야 할까요? 적는다면 이건 자기를 적는 목록인데 여기엔 자기를 안 적는 목록만 들어갑니다. 모순이죠. 안 적는다면 자기를 안 적는 목록인데 그런 목록은 전부 여기 들어와야 하죠. 또 모순입니다. 이발사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죠. 수학자들은 옷을 다 벗기고 가장 헐벗은 형태로 적었어요. 모든 집합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자기를 원소로 갖지 않는 정상 집합, 갖는 이상한 집합. 찻잔의 집합은 그 자체가 찻잔이 아니라 정상, 모든 집합의 집합은 그 자체도 집합이라 이상하죠. 찻잔이 아닌 모든 것의 집합도 그 자신은 찻잔이 아니라 슬그머니 자기를 품는 이상한 집합이죠. 러셀은 자기를 원소로 갖지 않은 집합을 전부 모아 R이라 부릅니다. R은 자기를 원소로 가질까요? R이 자기 안에 있으면 없어야 하고 없으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칸에도 못 앉고 튕겨나가죠.
이발사 때처럼 그런 집합알은 없다고 넘어가면 안 될까요? 여기가 등골이 서늘해지는 지점입니다. 당시 수학에는 너무 당연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던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성질이든 또렷이 적을 수 있으면 그 성질을 만족하는 것들을 집합으로 만들 수 있다. 빨간 것들의 집합, 소수의 집합, 키 180 이상인 사람의 집합. 1 더하기 1만큼 자명했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갖지 않는다. 이것도 엄연히 또렷한 성질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대로라면 집합알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존재를 보증받은 대상이 모순을 낳았어요. 없다고 말하는 순간 그 약속을 스스로 부정하게 됩니다. 이발사는 규칙을 안 던지면 그만이지만 집합의 부메랑은 손목의 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철학자 콰인의 말처럼 우리는 그런 이발사를 믿은 적이 없지만 이 약속만은 산수처럼 여겼죠. 이발사를 포기하는 건 하품나는 일이지만 이 약속을 포기하는 건 토대를 도려내는 수술이었어요. 말로만 들으면 어질어질하죠. 이번엔 3가지 옷을 차례로 갈아입혀가며 직접 따라가 봅시다. 이발사, 도서관 목록, 집합알 겉모습만 다를 뿐 속은 완전히 같은 기계입니다. 몸풀기부터 공집합도, 소수의 집합도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갖지 않으니 둘 다 정상 칸이죠. 반대로 모든 아이디어의 집합은 그 자체가 하나의 아이디어라 망설임 없이 이상한 칸입니다. 그런데 알마는 어느 답을 골라도 3줄 만에 방금 고른 답이 뒤집힙니다. 그런 건 없다가 유일한 출구인데 집합알에겐 그 문이 막혀 있었죠. 그 막힌 문이 다음 무대입니다. 시계를 19세기 후반으로 돌려봅시다. 수학에는 완전히 새로운 땅이 열리고 있었어요. 게오르크 칸토어가 집합이라는 개념으로 무한을 길들이자 집합론은 곧 수학의 기초 언어가 됩니다. 그 기초 위에 가장 웅장한 건물을 올리려던 사람이 독일의 논리학자 고틀로프 프레게였어요. 그의 꿈은 산술 전체를 1 더하기 1이 왜인지까지 오직 논리 법칙만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죠. 그 평생의 작업이 2권짜리 대작 산술의 근본 법칙입니다. 이 거대한 건물의 주춧돌 하나가 바로 그 약속이었어요. 성질을 적으면 집합이 생긴다. 1902년 6월 16일 당시 거의 무명이던 젊은 레셀이 프레게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정중한 인사와 함께 단 몇 줄로 적힌 아래 역설. 하필 2권이 인쇄소에서 막 마무리되던 참이었죠. 프레게는 그 충격을 2권 말미에 이렇게 적어 남깁니다. 자신의 저작이 완성된 바로 그 순간. 건물의 토대가 흔들리는 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러셀 씨의 편지로 꼭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다. 체르멜로도 1902년 무렵 같은 모순을 혼자 발견하고 묻어뒀고 러셀은 칸토어의 무한 증명을 파고들다 이걸 만났죠. 사실 러셀의 역설은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거기에 아니다라는 부정이 끼어들면 어김없이 같은 모순이 태어나죠. 자기 참조가 총에 총알을 장전하고 아니다라는 단어가 방아쇠를 당기는 셈입니다. 가장 오래된 친척은 거짓말쟁이의 역설이에요. 이 문장은 거짓이다. 단 한 문장. 참이라면 문장 말대로 거짓이고 거짓이라면 거꾸로 참이 됩니다. 사촌으로 베리의 역설, 그리고 단어가 자기 자신을 서술하는지 묻는 그렐링 넬슨 역설도 한 식구죠. 러셀의 알은 알의 원소인가와 거짓말쟁이는 사실 똑같은 기계입니다. 참이라 못 박으면 거짓, 거짓이라 못 박으면 참, 진리값이 영원히 깜빡이며 멈추질 못합니다. 재미있는 건 이 기계를 파괴가 아니라 창조에 쓴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쿠르트 괴델이죠. 충분히 힘있는 논리 체계엔 참이지만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반드시 있다. 역설의 엔진이었죠. 이제 무너진 토대로 돌아가 봅시다. 진범은 이발사도, 목록도, 집합알도 아니었습니다. 진범은 성질을 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집합이 된다는 그 헐거운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이발사가 아니라 집합의 헌법 자체를 다시 썼습니다. 그게 오늘날 표준인 ZFC예요. 핵심 처방은 1908년 체르멜로의 분리 공리였어요.
아이디어는 의외로 소박합니다. 무에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긁어 모으지 마라. 이미 손에 쥔 집합 안에서만 골라내라. 허공에서 집합 R을 불러낼 수는 없어요. 이미 있는 집합 A 안에서만 골라낼 수 있죠. 그러면 모든 집합을 한 바구니에 담는 일이 불가능해집니다. 전체 집합이 없다는 게 오히려 정리로 증명되죠. 집합 R을 빚어낼 재료가 사라지죠. 자기 참조를 금지하는 정칙성 공리도 따로 있지만 1등 공시는 분리 공리예요. 러셀의 또 다른 처방은 유형 이론입니다. 대상마다 층을 매겨 원소는 자기보다 한 층 아래에만 둬요. 그러면 집합이 자기 자신의 원소라는 말은 거짓이기 전에 문법에 안 맞는 말이 됩니다. 이 층층이 갈라두기는 훗날 컴퓨터로 흘러들어 지금도 누군가의 코드를 지켜주고 있어요. 작은 마을 이발사에서 시작한 질문이 수학이 100년 넘게 딛고 선땅을 새로 다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손에 남은 교훈은 셋입니다. 자기 참조에 아니다가 한 번 끼면 규칙이 제 발에 걸립니다. 가상의 이발사는 지우면 그만이지만 존재를 보증받은 집합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수학자들이 끝내 손본 그 자리가 바로 문제의 근원이었습니다. 치료법이 진범을 가리키는 거죠. 수학을 무너뜨릴 뻔한 자기 참조라는 독은 다루기에 따라 가장 깊은 정리를 낳는 약이 되기도 했죠. 때로 가장 시시해 보이는 질문이 우리가 딛고 선 땅이 얼마나 얇은지를 가장 정직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